새 시즌 7 이제 오, 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신탄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절실한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그 일이 없을 때 임성춘 해설이 길에 가면 항상 저런 포즈로 앉아 있었거든요. 네. 예, 지나가는 바다에 뭘 사람들에게 깔고요. 예, 뭔가 이제 갈구하는 이런 그 어떤 그 모션을 통해서 굉장히 동정심을 많이 유발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김성태 선수는 그런 마음은 아니고요. 네. 당연히 이제 승리를 원하는 그리고 집중하기 위한 이런 동작으로 지금은 보입니다. 그만큼 어렵게 올라왔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에 맞서는 임진묵 선수. 우선 첫 번째 대결 처음 만났을 때는 그 견제를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현지선 만나서 완벽하게 흔드는 성공을 했거든요. 예, 진짜 뭐 경기하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면으로도 안 됐고 견제에도 전혀 안 통하는 김성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맵이 바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 맵에 걸맞는 그런 전략을 뽑아왔다면은 아까 같은 그런 같은 결과 되풀이되지 않겠죠? 네. 김성대 선수의 독특한 그 해처리 운영 때문에 약간 자신의 그 판단 미스가 나왔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말려버려서 장점이 드러나지 않았었던 이전 경기가 있었다면은 그 경기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뭐 맵도 바뀌었고 그리고 정면 대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맵이니만큼 자신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은 안 지겠다. 임진묵 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겠죠. 16강 두 번째 주인공 누가 될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최종전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Fight! Fight until you die by the pain of the one you hate. And the prison of the game. Die by the pain of the one you 최종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저 김성대 선수 오늘 첫 번째 만남에서 승리 따냈거든요. 완벽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최종전에 다시 한번 맞붙게 됩니다. 이에 맞서는 테란 임진묵 선수고요. 저그전이 주종목인데 그래서 김성대 선수에게는 1패를 안고 시작해요. 네, 블록체인에서 뭐 스타팅이라든가 혹은 섬지역 쪽에 확장 기지를 펼치고 난 이후에 운영인 줄 알았었던 임진묵 선수가 확장을 좀 늦게 발견을 하면서 본인의 타이밍을 살리질 못했죠. 그러면서 부랴부랴 본진 쪽을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수의 드랍십을 활용을 해봤습니다만은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임진묵 선수의 어떤 드랍십 운영이기 때문에 본진 안쪽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끔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기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성대가요. 뭐 역발상이었었죠. 맵을 이용한 그런 전략 꺼내 들어라 라는 일반 맵처럼 그것도 해처리의 위치를 조금 이상하게 수정만 한 상태로 플레이하겠어. 그래서 철통 방어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막아내는 데 성공했거든요. 우와! 임성춘이죠. 임성춘 사랑해. 네. 와, 임성춘 사랑해. 얼굴에 홍조 띈 것까지 와. 확실하게 지금은 거의 사진 같은 네. 이런 느낌으로. 예,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와. 조금 비슷한데요. 진짜 뭐가요? 뭐가요? 예, 그 그림이 실제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되게 뻔뻔하네요. 네. 그래서요?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겠죠. 뭐 그렇겠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열정과 이런 사랑. 네. 와, 작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임성춘 해설을 위해. 네, 사랑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임성춘 해설도. 와. 정말. 와, 지금 뭐 채팅방에서는 임성춘 싫어해. 뜻 아니냐고 했는데. 예. 뭐 그것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뭐 사랑하던 싫어하던 다 괜찮습니다. 많은 또 치어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경기를 치르는 김진묵 선수도 그래도 기분 좋은 승리를 따내면서 첫 번째 경기 패배한 그 분위기를 좀 바꾸는 데 성공했거든요. 왼쪽 오른쪽 기가 막히게 잘 찔렀어요. 예. 상대의 흐름을 끊었고요. 이긴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았죠. 상대의 경험 부족한 부분을 거의 뭐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계속 연계 플레이가 쉬지 않고 들어가주면서 조금 쉽게 상대를 꺾어낸 느낌이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아마추어 출신 선수를 상대로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듯한 임진묵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뭐 선수 생활 내내 거의 반평생 견제만 했었던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견제가 한번 잘 풀리기 시작하면 진짜 정신없게 상대방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죠. 네. 여기서 맞닥뜨리고 수해처리 플레이. 들어가요. 내가 빠른 태클을 탈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자, 레오가 빠르죠. 레어 올라가고 있고요.
바로 레어를 눌러주면서 앞마당 먹고 난 이후에 바로 가스 캐고 뭐 저글링 생산 없이 바로 레어를 올리는 빠른 판단을 지금은 했기 때문에 입구를 막아놓고 난 이후에 앞마당이 아니라 이제 태클을 타려고 하는 어떤 테란의 체제에 잘 맞춰가는 모습입니다. 예, 네. 앞마당 코멘 센터가 없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입구를 막으면서 머린 숫자까지도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일단 빠른 태클을 준비했구나 알 수 있겠고 그에 대항하기 위한 투의 처리를 선택했으니까 뭐 크게 뭐 부담스러울 거 없죠. 네. 네.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면서 위쪽에 팩토리 하나는 건설이 됐고 이후에 커맨 센터를 짓는 이런 그 원원원으로 좀 이어가려는 듯한 이런 체제인데 커맨 센터까지 시야 바깥쪽에서 일단은 지어줬습니다. 네. 극도로 빠른 태클까지도 적으로선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자, 팩토리 위에 스타포트까지 올라갔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 준비를 해야 되겠고 일단 뭐 임진묵 선수는 확장 자체는 들키지 않은 상태여서 좀 강하게 공격하는 척하면서 앞마당 가져가고 좀 수비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되겠죠. 네. 네. 히드라 테크까지 올려요. 뭐 벌처의 그 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머릿속에 지금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구 쪽을 당연히 줄여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의식적으로 지금은 자신의 보여주지 않는 플레이를 통해서 저그가 어떤 식으로 그 심시티를 하고 어떤 식으로 태클을 준비할 건지에 대해서 뭐 경험이 없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임진묵 선수도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 확장 올리면서 네. 머신잡 돌리고 있고 병력도 오버로드 지금 최대한 올라가요. 숨기고 어떤 계열의 유닛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확인 안 시켜주겠다라는 건데 오버로드가 슬쩍 들어가서 오. 이후에 팩토리 하나가 더 올라가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을 했죠. 커맨드 센터 내려오고 네. 예. 벌쳐도 나옵니다. 조금 나도 이상하다고 싶긴 했을 거예요. 추가로 짓는 건물 자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궁금하기도 했었고 자, 이제야 상대의 의도를 파악을 하겠네요. 네, 투팩. 커맨드 센터 지금 내려오고. 예, 거의 메카닉 형태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네. 알긴 알았어요. 전쟁 하나. 둘. 자 뒷길로 지금은 따라 들어가면서 드론 2기 또 잡았습니다. 네. 왼쪽 구역은 정문이기 때문에 수비를 해놨습니다만은 오른쪽 구역까지 모두 다 심시티를 해놓기에는 자원 손해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좀 개방을 해놨었는데 드론을 빼긴 했습니다만은 2기는 일단 잡았고요. 히드라 배치가 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그를 가난하게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거든요. 자, 하지만 그 투에처리에서 나오는 뭐 뮤탈리스크 같은 그런 유닛들을 제대로 좀 막아만 낼 수 있다면 자, 임진묵 선수 분위기 좋게 시작을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런 그 체제가 됐기 때문에 뭔가 투팩을 지금은 하는 걸 보고 상대가 대공 준비가 좀 원활하지 않다면은 뮤탈리스크로 좀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본인도 부유해질 타이밍을 가질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지금은 김성태 선수는 생각한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들어가는데. 자, 정면 아이고! 기자님들 때렸죠! 그냥 쑥 들어왔으면 못해도 2기는 네. 지금은 들어와서 넓은 구역을 뛰어다닐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네, 예. 비집고 들어왔는데 한 기만. 히드라가 지금 옵니다. 네. 여기서 좀 많은 드론을 끊어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 또이 뮤탈에 대한 그 수비도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네. 예. 한 기 잡았고요. 여기서 정리되네요. 어쨌든 상대방 좀 머릿속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놔야 뮤탈에 대한 그런 수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겠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골리앗 사업까지 준비된 상태에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찔러 넣는 액션이 나왔습니다만 그걸 좀 막아내고 있는 김성대 선수고요. 네. 이후에 뮤탈 살짝만 띄워놓고 히드라로 뮤탈들이 많지 않거든요. 뮤탈 숫자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대공만 준비하고 있었던 테란의 체제를 히드라를 섞어가면서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입구 쪽에다가 벙커 추가하는 판단 이런 것들은 벌처를 통해서 얻어낸 정보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 이런 그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예. 러커 준비. 또 러커. 일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살짝 뒤쪽에 거의 네. 뭐 지그재그 형태로 지금 지어놔서 수리를 하기에도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오 세게 나가는데요. 네. 이전 경기에서 러커 플레이가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예. 가난한 상태에서 손해도 어느 정도 받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뮤탈로 대공만 상대가 탱크를 늦게 충원하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정면으로 지금은 저글링 러커가 들어가서 돌파하겠다라는 시도 딱 예. 한 번의 기회 요걸 살려야 되거든요. 예. 네. 속았기 때문에 네. 화가 난 거예요. 네. 극단적인 태클을 바탕으로 해서 좀 견제 그리고 막히게 되면 테란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
생각보다 부유한 시기에 그런 시작을 해서 탱크 다수 쌓이게 되면 이제 무력화되거든요. 그 이전을 한번 노려보는 겁니다. 네. 네. 벌처가 또 아래쪽으로 돌아갔었던 벌처가 상대방의 그 러커를 지금은 발견을 했습니다. 마인! 와, 이 마인에. 공격의 핵심이었는데! 와, 이거 아, 임진모. 예. 아, 이거는 정말 김성대 입장에서는 가장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가 나왔죠. 네. 아래쪽으로 돌아갔었던 6시 쪽으로 돌아갔었던 벌처가 위로 지금은 올라가다가 러커를 하나 발견을 했기 때문에 마인까지 정면에다가 배치해가면서 나가서 마중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마련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러커가 마인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는 갔어요. 급하니까 탱크가 C모드 개발된 탱크가 한 둘 정도가 쌓이게 되면 진짜 이 지상군으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급한 마음에 뛰어갔었는데 하필이면 그 러커가 마인밭에 그냥 들어가 버려서 네.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대기가 좀 뭉쳐 들어가다가 좀 다수의 마인이가 한두 개도 아니었거든요. 꽤 많았거든요. 네, 거기에 거기다 이제 폭사. 러커가 한 방에 3기, 4기가 정면으로 들어갔었는데 한 방에 그냥 3기가 날아가 버리고 나머지 한 기도 마저 잡혀 버리면서 예, 해철이 늘리고 이제 드론을 지금은 부랴부랴 충원하는 이런 상황인데 앞마당이 안정화된 입장에서 팩토리만 확보가 되면은 예, 이 추가적으로 투가스에 머무르고 있는 저그를 지금은 슬금슬금 전진해가면서 네. 무너뜨리는 것은 뭐 큰 문제 없다라고 임진묵 선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경기보다 흐름이 좋은 임진묵 선수예요. 네. 지금 용납하지 않아요. 터졌어요. 시간 계속 끌어주고 확장 못 가져간 상태거든요. 네. 예. 이미 또 이 가스 확장 쪽에 오, 시야가 더 네. 밝혀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적으로서 운영하기 너무 힘들겠는데요. 네. 너무 가난해요. 아, 히드라가 길까지 막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계속해서 막히고. 와, 임진모 네. 마인 한 번이 본인 흐름 자체는 지금 많이 바꿔놨고요. 네. 와, 드론 와. 있는 곳마다 벌초가 그냥 득달같이 달려와서 드론만 톡톡 네. 잡아내고 상대가 멀티 의도를 드론을 뽑았고 멀티 의도를 보인다는 얘기는 드론을 뽑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냥 천천히 탱크만 이거 뭐 대공은 문제 없잖아요 지금. 네. 탱크만 준비해갖고 러커가 지금 수비 병력인데 상대 메카닉입니다. 예, 쉽게 빠르게 안 녹죠. 네. 전자력이 지금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변력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희를 럭 하나 여기 정리가 좀 안 됐고. 네. 조금 더 몰아붙여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와, 또 잡았어요. 네. 이거 못 가져가죠. 네. 예, 이거 손발이 다 묶여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제대로 말렸습니다. 위에 마인 매설돼 있고 드론이 여러 차례 들어와서 해철 펼쳐 준비를 했습니다만 전부 다 그 실패로 들어갔고. 네. 러커가 지금 주 수비 병력이고 네. 사실 뮤탈은 뭐 지금은 기술적으로 뮤탈을 모아보긴 했는데 골리앗 숫자를 그럼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네, 테란이랑 지금 같이 잡는 스탑 러커인데. 묶였을 때 노려서 자, 연계 자, 공격! 그러면서 자, 이거 자 스캔 돌리는 타이밍에 뮤탈이 갑자기 러커 아래쪽에서 풀면서 야 이걸 예, 골리앗만 와, 다 잡아버렸죠, 일부러. 네. 거기다가 스탑 러커를 걸어놨는데 스캔 쓰는 타이밍에 야 이거는 임진묵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이게 되네요. 야 스탑 러커를 풀면서 스캔 찍어서 러커에 신경 쓸 만한 타이밍에 뮤탈이 날아가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저그 상대로 앞마당만 가져간 상태로 메카닉을 운영한다는 것 약간 불안정해요. 아주 네. 엄청난 자원을 오. 바탕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렇다면 저그가 버티기 운영으로 시간 끌기 운영해 나가면서 어떻게 뒤집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 말이 쉽지. 와, 그게 됐습니다. 예. 아래쪽에 러커에 좀 신경 방위로? 쓰느라고 이제 스캔을 딱 찍었을 때 아래쪽에 있는 러커를 때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뮤탈이 와서 덮어버렸기 때문에 뮤탈 쪽으로 또 골리앗이 공격이 그리로 집중되면서 러커가 오랫동안 또 네. 딜을 했었고 그 골리앗이 잡히고 나니까 뮤탈리스크의 양을 이기지를 못해서 와. 탱크까지 지금 다 제거를 했습니다. 네. 앞마당 먹고 들어가서 자리 잡고 상대방의 병력 조합 깨고 추가 확장 안 준 상태에서 경기를 마무리시키고 싶었었던 임진묵 선수의 상황이었을 텐데 그 한 번의 플레이 때문에 멀티도 허용을 했고요. 네. 들어가서 견제하는데 여기 터렛 3기가 지어져 있죠. 네. 뮤탈리스크가 거의 안 잡힌 선에서 막아냈었죠. 네. 일단 타이밍을 노린 그 메카닉 병력들이 한번 막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중간한 체제가 됐어요. 네. 예, 네. 바이오닉까지 지금 합쳐버렸죠. 야, 이 상황에서 시간 끌고 만약에 그
추가 지금 시도되고 있는 확장 기지가 돌아간다. 이러면 앞마당만 먹은 상태에서의 메카닉이기 때문에 추후에 화력의 양 자체가 좀 많아지지 않으면서 뮤탈리스크 적의 어떤 그 바꿔주기 싸움을 당해내지 못하는 네.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완성된 상황인데 벌처가 들어왔고 네. 그래 드론 세 개는 좀 살리고 하나 많이 지금 계속 비집고 들어가면서 피해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아래 6시 쪽에도 해처리가 펼쳐졌습니다. 예. 하이브테크 올리고요. 최대한 11시와 6시 그 추가 확장 자체를 벌처를 통해서 늦춰놨기 때문에 이 정도이지. 그렇죠. 진짜 이미 가스 먹고 있는 상태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뮤탈리스크를 상대할 수 있을 만한 화력을 모았겠다. 베럭스도 지금은 건설을 해서 최대한 앞마당을 먹은 상태에서 머리 숫자는 많이 늘려놓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벌처로 꾸준하게 좀 괴롭히면서 해처리를 피긴 했지만 여기에서 드론도 원활하게 일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가스를 먹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네랄 확장 기지 쪽에 드론만 줄여놓게 되면 상대방은 여러 가지로 자원 밸런스가 잘 맞는다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예. 앞마당에서 한번 뛰쳐나갔을 때 네. 아까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다면 요 한 번의 러시로 경기를 그냥 끝내버리는 예. 방법도 생각할 수 있죠. 2차 타이밍 러시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가스량도 많이 남아서 지금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플레이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진욱 선수가. 네. 스캔을 그래서 러커를 따로따로 한 기씩 운영하면서 스캔 여기다 써라, 스캔 여기다 써라 이렇게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드론 진짜 계속 꾸준하게 줄여가면서 센터까지 일단은 진출을 했습니다. 네, 병력 나오고 뒤에 후속 병력까지 있습니다. 네. 자, 자원도 슬슬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자, 한번 테란이 또 이 못 나오도록 자, 시간만 벌어주면 되는 뮤탈리스크죠. 네. 네. 그래서 대공을 골리앗으로만 지금은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바이오닉 병력까지 섞었어요. 그래서 뭔가 디팔러가 나오기 전에 최대한 지금은 승부를 보기 위한 이런 그 임진묵 선수의 선택인데 추가 멀티가 뭔가 원활하게 돌아간 상태에서의 공격이 아니라 앞마당 먹고 쥐어 짜낸 병력이거든요. 네, 가서 추가 병력이 하나씩 끊어주고 있는데 골리앗 탱크 3기 네, 언덕 전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시야 하지만 이 하이브가 완성되고 커널까지 완성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자, 최대한 빠르게 끝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임진묵 선수는 테란의 모든 병력을 그냥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냥 네. 다 비벼버렸어요. 네. 이거 지금 다 뽑아버려서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러커 3기가 좀 배치가 돼 있고 뒤에 스킨 뿌리면서 탱크로 러커 제거하고 아래쪽에서 와야 되거든요. 예, 진검다리로 지금은 이어가면서 최대한 병력 이득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후속 부대 또 출발했죠. 예. 바이오닉 부대가 멀티 지역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게 하이브급 유닛이 나와야 되는데 가디언이 됐던 자, 디팔로가 됐던 상위 유닛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디팔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기는 했거든요. 네. 오! 자, 화력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터졌어요. 자, 정우의 네. 병력이 없어요. 네. 네, 6시는 거기다가 이 앞마당 쪽 언덕 아래쪽에 있는 병력들 자 여기 뮤탈리스크가 바로 지금 건너와서 예, 탱크 위주의 그 병력 바이오닉 병력이 많지 않은 이런 병력이었기 때문에 6시는 일단은 걷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탄수화물 정면도 있어요? 예 정면도 디팔로를 일단은 버텨가면서 지금은 시간을 좀 끌고자 했고요. 예. 참 침착하게 버티고 있죠. 네. 저 뮤탈리스크를 앞마당이 아니라 6시로 보내주면서 시간만 벌면 됩니다. 저거는 어떻게든. 네. 여기 하나 더 반대로 테라는 여기에서 최대한 시간 많이 끌고 6시를 깨고 난 이후에 이 병력을 고스란히 살려서 지금은 병력을 합쳐야지만 추가 멀티를 네. 먹는 것이 가능한데 골리앗 3기 끊어주기 위해 자 가는데요. 뮤탈이 이쪽에서 어느 정도 버틸지. 네 버텨야 하는데 추가 네. 바이오닉 병력이 다 왔거든요. 자, 뮤탈 거의 전멸이죠. 예, 그리고 뮤탈 전멸. 앞마당 쪽에서 생산됐었던 병력 중에서 지지! 임진모! 자, 이 병력을 끝까지 뽑아내면서 이 물량으로 들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와! 네, 바이오닉 병력까지 지금은 포함된 이런 그 병력으로 상대 뮤탈리스크를 결국 잡아내면서 6시 쪽을 돌리지 네.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와, 제 경기 승리 따내면서 제 감격해하는 임진묵 선수의 모습이에요. 예, 이윤현 선수가 뭔가 보여줬듯이 임진묵 선수도 준비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임진묵 하면 어쩌면 뻔하지 않습니까? 바이오닉 병력 위주로 사용을 하다가 드랍십 몇 개 떨어지고 엄청난 숫자의 그 드랍십을 바탕으로 해서 저그를 혼쭐 내주는 그런 플레이.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원원원 식의 그런
좀 견제를 바탕으로 한 그런 운영을 보여주는 척하면서 이건 몰랐지 하면서 커맨 센터를 숨겨줘 버렸죠. 네. 네. 그러면서 앞마당 먹었고 그리고 원원원 형태라고 저가 생각을 테란의 체제를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가난하게 테크지향적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테란이 부유하게 앞마당을 먹어버리는 체제가 되자마자 러파로 활용을 해서 정면 돌파 시도했습니다만은 대규모로 한번 잡히고 이후에 나오는 임진묵 선수의 병력을 기가 막히게 한번 걷어내긴 했지만 또 추가 멀티를 시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닉 병력을 섞어서 한 번 더 지금 치고 나오는 임진묵 선수의 공격은 파상 공세는 네. 결국 막아내주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진출자 임지국 선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24강 비조의 두 번째 16강 진출자 임진묵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벅차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최종전까지 거쳐서 16강에 올라올 거라고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16강 확정이십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 확정 맞죠? 맞습니다. 예, 위에서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놈이 올라오나.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올라오는지 이제 남은 24강을 편하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또 눈물이 또 날 것 같아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제가 첫 판에 그 첫 게임에서 준비한 게 있었는데 네. 심리전에 오히려 그 컨셉으로 성대가 준비를 안 하고 무난한 서킷 투혼처럼 이제 무난한 양산형 체제로 멀티를 가져가길래 그거 너무 말렸어요. 저는 섬 위주의 이제 운영을 준비했었는데 네. 너무 말려가지고 제가 한심했거든요. 보고도 너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기죽어 있었는데 네.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데요. 근데 어떡하죠 이거? 너무 기쁜데요. 아무래도 이 김성대 네. 선수와의 첫 경기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셨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해온 게 김성대 선수가 너무 완벽하게 다 수비를 해버리는 바람에 네. 그 다음 경기를 준비하기 전에도 좀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러니까 제 자신에 말린 거예요. 보고서 본 데이터로 가지고 제가 게임을 했으면 그거보단 더 좋았을 텐데 네. 너무 준비해온 거랑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혼자 스스로 말린 거죠. 성대가 막 그 애그 까는 움직임도 해가지고 몰래 처리 계속 생각하고 네. 근데 말렸는데 그래서 나머지 게임 그 패자전 최종전은 그냥 준비한 대로 해보자. 보고 판단하지 말고 너는 클래스가 낮으니까 준비한 대로 해보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경기를 거듭하면서 자신을 좀 다독이면서 이렇게 16강까지 올라오신 것 같아요. 또 현지섭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역시 신인의 패기도 이 경험에서 나오는 관록 앞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임진묵 선수가 또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에 김성대 선수를 상대할 때 아무래도 자신감의 원동력이 또 됐을 것 같아요. 체제를 완전히 바꾸셨거든요. 그 또 준비한 게 네. 있었는데 못 보여줬어요. 원래는 8골리앗만 찍고 5팩을 늘리지 않고 맘에로 전환하면서 배슬 맘에였거든요. 벌처 계속 써주면서. 네. 근데 그렇게 했으면 더 쉽게 이겼을 건데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팩을 늘렸다가 스탑 로커에 막혔잖아요. 경기가 약간 네. 이상해진다고 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스탑러커 그러니까 때문에. 그것도 준비한 대로 했으면 됐는데 또 바꿔가지고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저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저는. 클래스가 낮기 아이고, 때문에 판단을 안 하면 어떡하나요? 네.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준비한 대로만 음. 그것만 잘해도 그 반은 하거든요. 자꾸 혼자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변형태 형이 코치를 해줬어요. 네. 아세요? 형태 형? 알죠, 알죠. 변형태. MPL 때도 뵀거든요. 네. 코치를 해줬는데 보면서 쌍욕을 박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준비를 했는데 방송 끄고 민철이랑도 하고 했는데 분명히 투팩에서 바이오닉 전환이었거든요. 메카 페이크를 넣고 상대에게 뮤탈 히드라 강요를 한 후에 맘에 이거였는데 아마 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죄송하고요. 일단 뭐 올라갔으니까 봐주시고요. 손이 너무 떨리고 너무 기뻐요 지금 신나요. 예. 아니 장윤철 선수가 16강 진출 확정 짓고 대기실에서 저와 같이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김성대 선수하고 이 임진묵 선수하고 연습 때 임진묵 선수가 잘 이긴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반 나와요 성대랑. 제가 요새 저거전이 맵이 바뀌고서 ASL 시즌이 들어가고 제가 서킷 투어는 좀 하거든요. 무난한 맵은 컨셉 맵은 제가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반반 나왔어요 딱. 예. 근데 어떻게
하늘이 저를 조금 보살펴 줬네요 오늘은. 또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대회장에서 대회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오늘 임진묵 선수에겐 굉장히 힘든 점 중 하나였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죠. 16강부터 점점점 나아질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ASL 시즌 1 때 네. 뭐 얘기 계속 좀 해도 되나요? 네네, 말씀하시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네. 저 모니터 있잖아요. 네. 제가 반트 ASL 시즌 1까지는 예선전 탈락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시즌 1 때 그리고 다방 리그 때 우승할 때 그거 모니터를 일부러 저걸로 샀어요. 네. 저 모니터를. 네. 약간 실전 감각용으로. 익히려고. 네. 네. 근데 PC방 가면은 모니터가 2배 커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감도가 여기는 좋아요. 근데 네. PC방은 너무 커서 이게 실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네. 또 경기장 환경까지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이렇게 얼마나 벅차시면 인터뷰에서 저한테 이렇게 토로를 하시고 쌓인 게 많았습니다. 네 앞으로 더 준비를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도 연습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형이라서 좀 미안했어요. 사실 민철이 새벽에 깨워가지고 야 연습 좀 하자 이래가지고 도와준 민철이 고맙고 게임 봐주는 변형태 형 그리고 그 스폰 매치라고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이제 연습할 수 있는 도와주시는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16강 신나게 한번 놀아볼게요 가서. 네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도 후배들에게 좋은 영감이 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조의 두 번째 16강 진출자 임진묵 선수와 함께했습니다.